김민재 실수 1번에 득달같이 달려든다. 최저평점 세례. 지나치게 위용 넘쳐. 손쉽게 제압당해. 김민재가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실수 한 번에 혹평을 들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21일 오전 4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에 5에서 1로 이겼다. 이로써 뮌헨은 11승 3무 1패, 승점 36점로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뮌헨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골을 넣고 1분 만에 실점에 동점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뮌헨은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4골을 더 넣고 5에서 1대승을 거뒀다.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의 판단 미스가 아쉬웠다. 뮌헨은 높은 위치에서 라이프치히의 소유권을 뺏겼다. 오른쪽에 있던 로이스 오펜다에게 볼을 연결해줬는데 뒤쪽에 있던 김민재가 달려들어 뺏는다는 것이 타이밍이 살짝 늦었다. 오펜다는 감각적인 터치로 김민재를 순식간에 제쳤고 허허벌판이 된 수비 뒷공간으로 내달렸다. 크로스를 올려주었고 중앙에서 쇄도하던 벤자민 세슈코가 마무리했다. 김민재의 수비 스타일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었다. 김민재는 빠른 발과 예측하는 수비로 상대에게 볼이 도착하기도 전에 끊어내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기다리는 수비도 착실하게 잘 해내기도 하지만 김민재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비는 투지 넘치는 플레이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에서 실점의 원인이 됐었다. 김민재는 실점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다. 최근 연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있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그런데 독일 언론들은 김민재의 실수를 득달같이 달려들어 혹평했다. 독일 TZ는 김민재에게 평점 3점을 부여하면서 라이프치히가 동점골을 넣었을 때 김민재는 너무 공격적으로 나섰다. 필요한 공간을 내줬다. 가끔 지나치게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좋은 모습을 보였다. 라고 평가했다. 실점 이후 점점 안정감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독일 빌트는 김민재에게 평점 3점을 부여했다. 빌트의 평점은 1점에서 5점으로 부여되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뜻이다. 김민재를 제외한 다른 수비진은 모두 1에서 2점 호평을 들었다. 김민재는 해리 케인, 다니엘 페레츠 골키퍼와 함께 3점으로 팀 내 최저평점을 받았다. 독일 아벤트차이퉁 또한 김민재에게 최저평점인 4점을 부여하면서 초반 실점 장면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오펜다는 김민재를 쉽게 제압했다. 라고 평가했다. 2. 김민재. 뮌헨 20년 만에 기록 주인공 됐다. 경기당 슈팅 허용 5.2회 오른쪽 화살표 역대 최저. 김민재는 뮌헨 역사에 남을 철벽 수비를 펼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소식통 베이언 저머니는 20일 한국 시간 뮌헨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2실점으로 최고의 수비를 펼쳤다. 뮌헨은 경기당 슈팅 허용 횟수가 평균 5.2회다. 이는 자세한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2004에서 5시즌 이래로 뮌헨 최고의 기록이다. 라고 전했다. 이번 시즌 뮌헨의 수비는 철벽과도 다름없다. 빈센트 콩파니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아 압도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진행하려 한다. 상대팀을 쉴 틈 없이 압박하면서 골도 많이 넣고 있다. 수치로도 증명이 된다. 뮌헨은 이번 시즌 10승 3무 1패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42득점 12실점이다. 최다 득점, 최소 실점이다. 수비의 주축은 김민재다. 우파메카노와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빠른 발과 뛰어난 공중볼 경합 능력, 엄청난 수비 뒷공간 커버 능력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단순히 수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최다 파이널 서드 패스를 기록했었다. 최근 경기였던 마인츠전을 치르기 전 축구 통계 매체 데이터 MB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센터백 중 파이널 서드 패스 순위를 공개했다. 2위는 179회를 기록한 김민재였다. 밑으로 우파메카노가 160회로 2위, 니코 슐로터백, 도르트문트 245회로 3위, 에드몽 탑소마는
레버쿠젠, 가 131회로 4위였다. 10월 말부터 김민재의 퍼포먼스는 대단했다. 슈투트가르트전을 시작으로 리그만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4위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DFB 포칼 등 모든 대회를 합치면 7경기 연속 클린시트가 된다. 3. 1,500억 먹튀, 진짜 큰일 났다. 도핑 양성, 첼시 FW. 계약 해지 오른쪽 화살표 배상금 지급, 가능성 제기.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첼시와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무드리크는 첼시가 거액에 영입한 큰 주목을 받았다. 자국 무대인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무드리크는 아스널과 첼시에 관심을 받았고 결국 2022-23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무려 1억 유로, 약 1,500억 원의 첼시로 이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무드리크는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입단 첫 시즌 공식전 17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아래에서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공식전 41경기 7골 2도움으로 부진했다. 이번 시즌엔 엔조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리그 1경기 선발 출전에 그치며 완전히 입지가 좁아졌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도핑 파동이 발생했다. 무드리크는 우크라이나 대표팀 소집 기간에 실시된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이 발견됐기 때문. 결국 무드리크는 경기 출전 금지와 더불어 훈련조차 소화할 수 없게 됐다. 미국 CBS 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는 18일 한국 시간 현재 무드리크는 현재 임시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로 인해 코밤 첼시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것조차 금지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무드리크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콥스 기자는 무드리크는 현재 큰 충격을 받은 상태지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현재 무드리크는 A 샘플에 이어 B 샘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무드리크의 약물 복용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과거 폴 포그바의 사례처럼 최대 4년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게 된다. 최근에는 첼시가 무드리크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영국 매체 트리뷰나에 따르면 축구 재정 전문가 키어런 맥과이어는 약 20년 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첼시의 아드리안 무투는 이적 이후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났고 첼시는 법원으로부터 1,400만 파운드, 약 25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맥과이어는 만약 무드리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의 계약에 명예실추 조항이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의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첼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 천만다행 엄지척, 돈나룸마 돌아왔다. 환하게 웃으며 휴식, 신고의 가격 레드카드는 없었다. 로마노. 돈나룸마 돌아왔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19일 이하 한국 시간 모나코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16라운드에서 AS 모나코에 4에서 2로 승리했다. 이로써 PSG는 12승 4무, 승점 40점로 단독 1위를 달렸다. 선제골은 PSG의 몫이었다. 전반 24분 2회의 득점으로 리드를 잡았다. 모나코도 추격했다. 후반 8분 벤 세기르가 동점골에 성공했다. 이어서 후반 15분 모나코 엠볼로가 역전골에 성공했지만 후반 19분 PSG 덴벨레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승자는 PSG였다. 후반 38분 하무스가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아 골을 넣었다. 후반 추가 시간 7분엔 덴벨레가 쐐기골까지 만들었다. PSG의 4에서 2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PSG는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 전반 17분 발생한 돈나룸마의 부상 때문이었다. 레키프는 19일 신고가 돈나룸마 얼굴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혔다. 심판은 신고의 반칙이 위험한 행동이 아닌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판정했다. 라고 보도했다. 당시 모나코 신고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했지만 돈나룸마에게 막혔다.
이때 돈나룸마가 몸을 날렸는데 신고가 점프하면서 돈나룸마의 얼굴을 축구화로 가격했다. 돈나룸마의 상태가 심각했다. 얼굴에 출혈이 발생하는 바람에 응급처치가 불가피했다. 당연히 경기를 더 소화할 수 없었다. 결국 전반 21분 사포노프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떠났다. 신고는 전반 19분 돈나룸마와 충돌로 퇴장 위기에 놓였지만 레드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경고에 그쳤다. 이에 경기 직후 심판 판정에 대한 논란이 뒤따랐다. CNA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은 승리 후 돈나룸마에 대한 투지를 칭찬한 뒤 심판 판정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선수들에겐 상대팀 선수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다. 이런 경기를 심판하는 것은 어렵다. 라며 판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엘리케 감독은 경기 전반적인 소감으론 승리라는 목표는 달성했다. 어려운 경기였다. 항상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진 못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다시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와 선두를 유지시켰다. 결과에 만족한다. 라고 말했다. RMC 스포츠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돈나룸마의 우측 뺨에 큰 상처가 생겼고 일단 위료용 스테이플러로 응급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돈나룸마의 얼굴도 퉁퉁 부었다. 신고의 발 위치가 조금만 옆에 있었다면 돈나룸마의 눈을 찍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